오늘은 보잘것없는 선수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대학 진학에 실패한 선수가 어떻게 프로에 갈 수 있었는지 이 채널의 주제에 맞게 임팩트 있게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 직업은 프로축구 선수였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어릴 적 한 번쯤은 축구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동네에서 소위 축구 좀 한다고 한다면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시작해서 프로에 입단할 확률은 최근 데이터로 0.91%입니다. 이 확률은요 리서치마다 다 달라요. 감안해 주시고, 이 0.91%, 이 확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능은 필수다. 그리고 이 재능은 대부분 고3 이전에 결정이 난다 라고 하는 게 축구계 정설이에요. 프로에 있는 대부분의 선수가 고3 이전에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15년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3 이전의 모습은 이러한 재능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프로 산하가 없어서 프로 진출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매우 드물었어요. 우리 또래 기억나는 건 조영철, 김동섭, 이범영 정도, 이 3명 빼고 정말 잘하는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 가는 게 수도권 대학교, 뭐 연대, 고대, 건대, 뭐 동국대 이런데, 그리고 그 수도권 대학교를 못 가는 선수가 지방에서 잘한다는 뭐 영남대, 호남대, 조선대, 전주대 이런데, 그리고 거기도 못 가는 선수들이 그것보다 못하는 팀으로 갑니다. 그것도 특기생으로 가요.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지방 대학에서조차 저를 원하지 않는 상태가 제 고3 때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에 돈이 엄청 많아서 등록금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할 만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제 고등학교 한 달 회비가 한 20에서 30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마저 낼 돈이 없어서 노가다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으니까, 그때 당시 축구부 학생들은 대학 결정 나면 동계훈련을 해야 돼서 11월이나 12월에 들어가거든요. 이 시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 진학을 간 거죠. 근데 저만 못 가고 있어요. 왜? 회비가 밀려서 돈 낼 때까지 못 가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소 생활을 하려면 잠자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죠?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 돈마저 낼 돈이 없었어. 당시 실력이 좋으면 또 회비를 면제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감독님이 면제를 시켜주고 싶어도 그럴 만한 명분이 없던 거지. 고등학교 3년 동안 회비 못 내서 집에 간 적도 많거든요. 당연하지. 합숙생활 하려면 다 돈 내는데 한 명 돈 안 내고 있어. 그럼 다른 학부모님 난리가 나죠. 당연하죠.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집에 갈 때는 그나마 참을만해요. 왜? 내가 그냥 집에 가면 되니까. 그런데 고3 끝나고 다른 친구들 다 대학 갔는데 나 혼자 숙소에 남아서 후배들과 있을 때는 정말 얼마나 비참하던지,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제게는 등록금을 면제시켜줄 만한 재능도 없었고요. 그 돈을 낼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호남아, 내가 내 인맥으로 어디 한번 꽂아줄 테니까 가서 축구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는 인맥도 없었어요. 고3 이전에 제게는 어떤 재능도 돈도 인맥도 없는 선수가 제 모습이었어요. 그냥 맨 바닥이었어요. 많은 선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인맥도 없어요. 저는 자존감도 없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단 한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단 하루도 그냥 살진 않았어요. 왜 그냥 살진 않았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나 그동안은 인정할게. 내가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로 정말 열심히 하는 척만 했어. 남들처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처럼 남 눈치 안 보고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나는 축구를 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나 같은 선수들, 특별히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선수들, 나 같은 선수들을 나는 반드시 앞장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전력은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하루도 그냥 살진 않겠다. 내가 오늘 하루만 나보다 재능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인맥도 뛰어나고 돈도 많은 선수보다 오늘 하루만 더 열심히 살아서 오늘을 이긴다면 내가 언젠간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오늘 하루 그 사람들보다 내가 슈팅을 더 많이 때려야지. 오늘 하루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뛰어야지. 오늘 하루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축구 영상을 많이 봐야지. 오늘 하루 그 사람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기록해야지. 그렇게 이긴 하루가 일주일이면 7일이다. 한 달이면 30일이다. 1년이면 365일이다. 그게 2년이 되면 2년을 이기는 것이고 3년이 되면 3년을 이기는 것이다. 5년이 되면 5년을 이기게 되니 그것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서 쌓이다 보면 내가 언젠간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15년 동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의 의지는요 정말 오래 못 갑니다. 정말 힘든 게 이 굳은 의지와 결심을 갖는 것보다 그거를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주변에 어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유지시키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교에는 다 저 같은 선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뭐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자기에 대한 믿음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 새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총 인원이 저희가 30명이었거든요. 지방 창단팀이었어. 그래서 감독님이 새벽운동 되는 사람 왼쪽으로 나와 하니까 23명이 오른쪽으로 나가. 운동 되는 사람이 7명밖에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선수들이 다 PC방에서 날밤 까고 새벽운동 못 하겠대. 그 정도였어. 너무 충격이었어. 한 번은 겨울에 전술훈련을 하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패딩 조끼를 입잖아요. 근데 그 전술을 하려고 하는데 패딩 조끼에 핸드폰을 넣어가지고 감독님이 안 볼 때 자기 차례 아니면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야. 창단팀이니까 코칭 스태프가 감독님밖에 없잖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럴 거면 돗자리도 가져오고 아메리카노도 가져오지 그랬어. 그죠? 그 정도로 제 주변에는 제 의지를 꺾고 제 결심을 분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득실득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나는 팀 훈련보다 무조건 한 번 이상 더 한다. 이런 철칙을 정했어요. 눈에 보이는 철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너무 이걸 지키기 힘들 것 같은 거야. 하루에 팀 훈련이 2번이면 나는 무조건 3번 한다. 하루에 팀 훈련이 3번이면 나는 무조건 4번 한다. 하루에 팀 훈련이 4번이면 나는 쉬는 날 1번을 반드시 채운다. 라고 하는 철칙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나와 동등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이긴다. 내가 이겨야 할 선수들은 이제 내 동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철칙을 지켰어요. 그렇게 새벽 운동을 맨날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관이 약해져 코피가 터지더라고. 코피가 맨날 터져요. 그리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발목을 많이 쓰니까 발목 관절이 계속 다치죠. 발목이 너무 나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지. 그래서 테이핑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압박 붕대를 이렇게 테이핑처럼 감은 거죠, 발목에. 그게 지금 효과가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느낌이라도 준 것 같아. 안정성을 주려고. 그럼 그 새벽 운동 끝나고 그 압박 붕대를 다시 세면대에 가가지고 막 빨아요. 그리고 널어놔야 돼. 왜? 오전 운동 때 써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 압박 붕대 6개 사가지고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그 돈마저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 2개를 사서 운동 끝나고 널었다가 다시 빨아서 쓰고 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든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15년째 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제가 가진 모든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0년에 프로에 갔는데 프로에 들어가면 이 생활이 저는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 넘어야 될 재능도 많고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 똑같이 승부한다.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겠다. 단 하루도 대충 살지 않겠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프로에 왔는데도 심지어 실력이 올라와서 2013년에는 여러 가지 안정적인 상황으로 경기를 뛰고 있었어요. 그럴 때도 매해마다 들어오는 신인 선수들의 배울 게 있으면 물어보고 모든 것을 노트에 적어놨어요. 이제는 연차가 쌓여서 13년 차가 돼서 K리그 300경기를 넘었음에도 오늘 들어온 신인에게 배울 게 있으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어봤어요. 현태가 넌 크로스가 좋던데 어딜 보고 올리는 거니? 왜? 크로스를 잘하니까. 재준아 너는 움직임이 좋던데 어떤 타이밍에 움직이는 거니? 왜? 움직임이 좋으니까. 절대적인 실력이 나보다 떨어지더라도 그 선수에게 단 하나라도 배울 게 있으면 무조건 배운다 라는 마음을 먹었지. 야 너 신인 뭐 얼마나 한번 잘하나 보자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연봉이 2억이 넘고 3억이 넘고 적당히 해도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훈련 전 보강훈련 반드시 한다. 훈련 후 음식 섭취 반드시 시킨다. 내가 뛴 경기 최소한 90분 2번 풀로 본다. 다음 주 경기에 있은 상대방 경기 90분 풀로 본다 라고 하는 철칙을 은퇴 전까지 계속 지켰어요. 모든 일정이 끝나면 오늘 하루 있던 배움을 기록하자. 아무리 피곤해도 이 기록은 반드시 지킨다. 오늘 기록 못하면 다음날 일어나서라도 기록을 하자 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렇게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게 되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특별하지 않는 재능이 특별해지기 시작했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는 돈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인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의 학창시절을 봐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야기해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생산적인 방법으로. 그게 저의 모든 결핍을 해소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던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11경기 K리그 311경기를 뛰셨던 유일한 비결이에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줍니다. 당신이 재능이 없는 선수라 저도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당신이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 같은 슈퍼스타가 되는 건 불가능해도 나의 재능을 폭발시키고 나의 결핍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성장은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동등성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제가 25년 동안 축구선수로 활동을 하고 지금은 선수들을 교육하면서 느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재능 있는 선수들은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다른 동등성상에 있는 선수들보다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 재능이라는 결과물이더라고. 그러니까 재능 있는 선수들한테 너는 재능파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게 도움되는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